아니 세상에 초등생 뺑소니범이란 이 단어가 붙어있는 것도 지금 분통 터지는데 뒤에 분통이 더 붙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담 아나운서 세상에. 네, 이게 지난 9일 오후 7시 40분쯤에 벌어진 일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사거리에서요. 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9살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사건입니다. 세상에. 당시 사고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어머나.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늦은 밤 사거리에서 한 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길을 건너던 아이와 차량이 그만 충돌하고 어머, 마는데요. 세상에. 충격적이게도 이 아이와 충돌한 차량이요. 친 아이를 역과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던 길을 갔습니다. 아 세상에 지금 영상만 봐도 너무 충격적입니다. 저희가 말을 잇지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 차량 버젓이 세상에 사고를 내놓고도 지나가는 모습, 그대로 가는 모습, 이 도로를 비추는 CCTV에 고스란히 찍혔는데 전현 평론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차량 사고를 낸 것도 문제지만 한마디로 뺑소니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아이를 다치게 한 겁니다. 그럼 저 신호 위반을 누가 했느냐? 아이는 신호를 지켰고 가해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해서 저는 사고가 난 겁니다. 세상에. 문제는 이제 차량 번호를 토대로 경찰이 가해자 추적에 나서긴 했는데 네네. 저 차량이 이른바 법인 리스라고 해요. 그렇다면 운전자를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등을 통해서 드디어 가해자가 누구인지 운전자를 특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일 오후 5시 55분쯤 경찰의 연락을 받은 남성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라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그 뒤의 상황을 들으시면 더 분통이 터지실 것 같습니다. 사실 분통 터지는 대목이 처음 이 시작부터예요. 사실 전현 평론가님 이건 자진 출석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자진 출석이라고 정말 엄밀히 말하려면 이 사고를 내놓고 경찰에서 연락하기 전에 경찰서를 찾아가야지. 경찰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출석하는 게 이게 자진 출석 아니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응급 상황임을 알리고 경찰에도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추적해서 본인에게 와라 하니까 그제서야 간 건데요. 문제는 이 남성의 진술도 상당히 비판의 여지가 왜요? 있습니다. 나 운전한 건 맞지만요.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가해 남성이 탔던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는데 2명이나 됩니다. 그럼 이 2명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2명 역시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 참, 듣는 분들이 다 분통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에 사람이 아닌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같은 동일한 차에 3명이 타고 있었는데 당시에 사고가 난 걸 아무도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알았다고 해도 문제고요. 몰랐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알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의도적인 도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가벌성이 높아지고요. 아하.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운전을 하는 상태가 좋지 못했으면 몰랐을까라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몰랐다고 하니까 경찰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바로 음주운전을 의심했다라고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결국 경찰은 이 남성의 동선을 추적을 했는데요. 네. CCTV와 차량의 블랙박스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역시나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음주한 정황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세상에. 그래서 결국 경찰은 이제 음주 정황이 있으니까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이 남성에게 음주운전을 한 거 아니냐라고 추궁을 했더니 그제서야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시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진짜 몹쓸 인간이네요 진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남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지고요. 어허. 또 이렇게 사고 낸 거를 모를 정도로 만약에 만취 상태였다라고 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그러니까 이 만취 상태에서 도저히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핸들을 잡았다라는 거는 가중처벌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운전 치상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당시에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 국가수의 좀 정밀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은 이 남성에게 이 국가수 감정 결과를 이제 의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직 구속 상태도 아니라고 합니다. 구속 수사도 지금 받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3명이나 타고 있었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런데 3명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 동승자 모두 이런 사고 상태를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죄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박주희 변호사님 말씀처럼 셋 다 모르쇠로 일관하자고 입을 맞췄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전자 포함해서 동승자 2명까지 셋 다 술에 만만치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몹쓸 인간들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일단 걱정되는 게 박희원 변호사님 아이 차에 친 아이의 상태가 너무너무 지금 걱정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네, 지금 정말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곧바로 병원에 이송이 되어가지고 치료를 받고 얼굴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아직 의식이 회복했다는 연락 확인을 받지는 세상에, 못했습니다. 세상에. 피해 아동의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신호를 준수한 상태에서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세상에. 그 아버지는 아이가 입고 있었던 하얀색 옷과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에 타이어 자국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분통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다른 세상에. 것보다 아이를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걸 모르고 몰랐다라는 취지의 변명, 이런 변명들을 듣고 어떤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 피해 아동의 아버지께서는요, 가해자 측, 뭐 그 운전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뒤에 탔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쪽으로부터 어떤 사과의 연락들도 오지 않았었고 아버지로서는 정말 너무 답답하고 분노가 느껴지시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에서 그냥 불구속 수사가 아니라 정말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구속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를 비롯해 당시 저 차에 동승했던 2명, 총 3명, 이 인간들아, 지금도 밥이 넘어가냐? 밥이 넘어가? 그러고 사람이야? 그러고 사람이냐고! 지금 이 피해 아동의 부모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하는 당신들이 인간이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지금 당장이라도 처벌은 처벌도 나중에 받는다 하더라도 당장이라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 피해 아동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사과하고 직접 찾아뵙고 석고되지 무릎 꿇고 석고되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결말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